상처를 치유하려면 정확한 심리 진단이 필요하다. 신경정신과 전문의 유상우 박사. 자, 우리 그 유상우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. 저희가 모셨습니다. 네. 그 지금 이제 어린이들 학대, 네. 그리고 마음난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불안해하는 건 부모들이 더 불안해요. 네, 맞습니다. 부모 심리 상태도 상담해 보셨어요? 학교 폭력과 이 어린이집 다니는 그 연령 아동들에 대한 이 학대 폭력이 차원이 다른 게 학교 폭력, 그러니까 초, 중, 고등학교인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우리의 불안은 정확하게 모를 때 나오거든요. 이 뭐 나이가 뭐 2살, 3살, 4살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일을 집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부모가 일은 벌어졌는데 아이한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철저히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야기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특히 그 호소하는 그 공포가,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저기 그러면 임재민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악설도 주장하고 굉장히 그 흥분을 하시는데 예, 예.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? 성악설을 믿으세요? 네. 아니요,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. 근데 바라보면 예쁜데 자꾸 나한테 뭔가 희생을 바래요. 뭐 갖다 줘라, 뭐 해달라, 뭐 오줌 싸고 배고프다 그러고.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예쁜데 이걸 24시간 하다 보면요. 너무 힘들어요. 좀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은 다 커서 괜찮아요. 한 대 때려주세요? 어릴 땐 못 때리고요. 네. 오히려 크고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엉덩이 정도는 때리는. 그렇죠. 맞아요. 그거예요. 어린이집 다닐 그 연령의 아동들한테는 네. 때리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. 그럼요. 당연히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그게 아이가 못 알아듣잖아요. 무슨 못 소리인지. 알아들어요. 그렇죠. 왜 내가 뭐 맞는지 혼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학대일 수밖에 없죠. 박사님께 또 궁금한 게 그 가혹행위를 받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행동 양식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보고 좀 어른들이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어떤 양식 뭐가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아이의 행동 변화인데요. 말수가 줄어들거나 그리고 또 잘 울거나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은 힘들 때 짜증을 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엄마들은 애가 왜 이러고 더 짜증내죠. 그렇죠? 임재민 씨 그러시죠? 완전 짜증나죠.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폭행을 당한 아동이나 그 아동의 부모의 심리를 상담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요. 아이가 한 36개월 정도 됐을 때였고 아이를 그 깐난쟁이 때부터 맡아서 키워주신 아주머니 사례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언어 발달도 느리고 지적 발달도 느리고 다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심리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소아정신과를 찾았더니 아이의 심리 상태가 이상하다 해서 집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정서 문제가 이렇게 인지 문제까지 영향을 주나 봐요. 그럼요. 아이에게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우울하고 불안해할 것이다.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대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인지 기능, 그러니까 지능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근데 학대를 하는 사람, 뭐 그 어린이집 선생, 교사도 될 수 있고 아까 그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, 그러면? 그러게요. 화가 나면 이제 한 대 쥐어박는 그런 차원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그 수많은 그 어린이집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뭐 바늘로 아이를 뭐 그냥 아이 발바닥을 찌른다. 상상할 수가 없는 가혹행위니까요. 그렇죠. 이거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에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환자들이나 이럴 수가 있다.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임재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 거죠. 저 문제 없어요. 애를 키워보시면 하루에 12번 주먹이 너무 올라가요. 관련되셔가지고 이렇게 대신 여쭤봐 드리고 싶어요. 레이디 제인 씨는 이렇게 남자친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, 없으세요?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쥐어박으세요, 안 쥐어박으세요?
실제 그런 지어 박지요. 우리 여성분들이 문제입니다. 아니에요. 에이, 참습니다. 네. 문제는 이 충동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충동을 행동화하느냐, 그다음에 그 행동화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의 문제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칫 잘못하면은 뭐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무슨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극히 일부죠. 예, 극히 일부죠. 저도 한 번씩 저는 돌아요, 막. 예. 뭐 정말 100명, 1000명 중에 한 명 있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애 하나만 봐도 얼마나 힘들어요, 사실은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더라고요, 어린이들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박봉의 어떤 그런 또 육체적으로, 감정적으로 아이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죠. 엄마들이 무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무서운 원장님들이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직업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보육교사 하는 분들이요. 그 이제 과다 노동 같은 게 시달려서 그렇다고 그렇죠.